안녕하십니까.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특허법이 보호하고 있는 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발명이 특허를 부여받기 위한 29조의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요건을 구비한 특허 발명이 특허권을 얻었을 때 이 특허권의 효력, 나아가 특허 심판 등에 관해서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의 인정 취지와 내용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발명자가 보통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특허법상 발명을 실제로 수행한 자가 아닌 제3의 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중요한 예외가 바로 직무발명입니다. 두 번째,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 청구 범위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특허권에 대한 법정 실시권과 강제 실시권이라는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특허권은 민법상 소유권과 달리 상당히 많은 법률상 제약을 안고 있는 독점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은 특허 발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혹은 동기부여로서 인위적으로 부여되는 독점권인 까닭에 많은 법률상 제약이 수반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학습 목표는 특허 심판 제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허권이 발명가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명자에게 귀속될 권리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직무발명의 제도인데요. 직무발명을 설명하기에 바로 앞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권이라고도 약칭하는 것인데요. 이런 발명자권에 대해서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또 발명을 실제로 수행한 자가 발명자권을 가지면서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권은 나중에 등록이 되어야지 취득하게 되는 특허권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등록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권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런 특허권 이전의 단계까지 담보권을 인정해서 얻는 어떤 이익보다는 거래에 불안정이 생길 폐해가 더 크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발명자권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달리 담보 제공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예외가 직무 발명인 것인데요. 여기서의 직무는 통상 근로관계를 연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근로관계라는 것은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사용자로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발명을 하였을 때도 역시 직무 발명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 발명에 관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시고자 할 때는 특허법 자체에서 찾아보실 수는 없고요. 이런 직무 발명에 관해서 상당히 최근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발명진흥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이 부분을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이 2006년에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담고 있던 직무발명 조항을
그대로 확장 개편해서 발명진흥법 8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은 현재 개정이 돼서 제10조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발명진흥법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조의 내용은 제법 깁니다마는 요지는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서 어떤 발명을 하였을 때는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이른바 예약승계에 관한 것인데요. 발명진흥법에서는 명시적인 내용은 직무 발명 이외에 발명에 관해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 해석상 실무에서는 직무 발명 자체는 법이 무효로 하고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 발명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종업원과 사전에 약정을 통해서 종업원이 행한 발명에 관해서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다수설이자 판례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대 해석을 실무가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약승계 조항 때문에 가령 우리 한국에서 현재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 떠오르고 현대, LG 이런 대기업을 비롯해서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여러분들이 혹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사 단계에서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 약정 서류를 혹시 제 강의가 기억이 나시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 약정 내용 중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는 직무 발명에 관해서 이른바 예약승계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약승계 조항은 여러분들이 혹시 연구원으로서 혹은 그 이외에 발명을 업무상 할 수 있는 어떤 종업원으로서 발명을 앞으로 장차 완성하게 되면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승계하겠다 하는 어떤 약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무 발명의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용자 등이 취득하는 것은 결국 특허에 관한 권리, 환원하면은 특허권 혹은 실시에 관한 어떤 권리인데요. 이런 특허권에 관해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우리가 이제 다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허법 97조는 특허 청구 범위, 이 미국에서 처음 이 원어가 등장한 것으로 이제 클레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명을 한 뒤에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심사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서류를 이제 절차상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조금 전에 보신 특허 청구 범위뿐만 아니고 이런 특허 청구 범위를 정당하게 뒷받침할 만한 자세한 발명가의 설명을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효력 범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나
학설의 다수설의 입장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가 모호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특허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판례이자 학설임을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사용자가 취득을 하든 혹은 다수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발명을 해가지고 취득을 하든 복수의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공유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특허권의 공유에 관해서 우리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민법에서의 공유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은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법의 공유와 달리 우리 특허법의 공유는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조차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우리 특허법은 99조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 등의 설정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과 달리 공유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의 설명이 분분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특허 발명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발명가들이 가담하는 과정에 민법상 공유와 달리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어떤 입법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 공유는 가령 A하고 B가 금전만